자, 대전하면 역시 성심당 아니겠어? 성심당? 성심당.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사용하셨습니까? 법인카드 한 번도 사용 안 했고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어젯밤 속전속결로 13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려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나오는 이진숙 시민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이유를 묻자 짧게 답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는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단 둘뿐인 2인 체제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MBC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합니다. 이들 이사진의 임기는 총 3년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려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른바 이진숙 탄핵안을 접수하고 이르면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채로 야당이 단독 의결한 만큼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정말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부적합합니다. 저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되는 맞지 않고요. 지금이 1980년대입니까? 전두환 독재 시절입니까? 위원장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임명을 시켰고 강행했고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방송에 대해서 일도 모릅니다. 업무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근데 둘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회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오로지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미 KBS는 그렇게 해놨고 이제 MBC가 남았는데 그마저 장악하겠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될까요? 장악한다고 해서 지난 총선에 좋은 결과 나왔습니까? 땡유 뉴스 만들어놨는데 우리 국민들이 되게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또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방송사 KBS, MBC 이번에 다 이사진 바꾸는데 후보자들이 50명, 3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지금 제대로 면접 한번 조사했습니까? 서류 검사했습니까? 오늘 임명받았어요, 두 사람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그리고 지금 선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일부 국민들께서 야당이 또 탄핵을 하느냐 뭐 불편하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 이 상황을 제 말씀을 듣고 한다면 정말 야당으로서는 지금 이번에 탄핵 발의안도 야 5당이 같이 합니다. 국민의힘 빼고는 나머지 야당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김보엽 의원님. 그러면 직무 정지가 되기 직전에 사퇴할 가능성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사퇴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씨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해달라고 얘기한 게 어제 오후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임명한 거 아닙니까? 만 하루도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이진숙 씨의 부적격 사유는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이진숙 씨도 잠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혀서 공영방송 이사 안건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버리는 카드로 쓰는 거죠. 저는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 취임식 때 젊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예. 방통이 꽤 좋은 직장이거든요. 젊은 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에 있는 회사 기관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까요? 지금 몇 명째인가 왔다가 일하고 사퇴, 왔다가 사퇴, 탄핵 앞두고 다 사퇴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잘 안 될 걸로 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깨어있는 방송, 살아있는 뉴스인가요? YTN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TBS까지 망가뜨린 걸로 성에 차지 않아서 이제 MBC까지 망가뜨리고 싶어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정면 대결을 선택한 겁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데 조만간 국정 마비 사태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 같이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회용 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 동의하세요? 당연히 동의하고요. 위원장뿐만 아니고 이번에 김태규 민주당에서 권익위원회라고 네. 희화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이번에 또 상임위원으로 됐는데 결국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또 탄핵 소추안 올라오고 또 자진 사퇴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실 거고 제가 더 나아가서 걱정되는 것은 방송 분야뿐만 아니고 국정의 전반에 이런 피로감들이 쌓이고 있고 또 반복해서 탄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탄핵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인사가 폭력적이고 무소통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의 걱정은 국정이 마비될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그런데 이게 전 제일 궁금했거든요. 지금 야권에선 탄핵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절차에 들어간 이사진 선임이 의결이 되면 탄핵과는 별개로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정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어쨌든 행정부 영역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이 그걸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입법부에 국회의석을 다수를 점했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방통위 자체를 영인 체제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럼 행정 권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이제 공영방송에 대한 정상화 내지는 이게 편향성에 대한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과거에 자기네들이 했던 것들은 전혀 잊고 지금의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절대 선인 양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방송에 대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도 갖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그럼 그 방송이 편향성을 그럼 민주당의 편향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는 또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저것이 저렇게 무한 반복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폐를 끼치는 모양이 될 것이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양쪽이 누가 먼저 그것을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제가 봐서는 어쨌든 행정부 부처에 대한 어떤 권한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이 되더라도 저는 이제 헌재에서 그 판결 받는 부분들을 기다릴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는 어쨌든 그 정부가 박문진의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방통위의 업무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 탄핵 심판에 대한 부분들 헌재에서의 심판을 받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100% 기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제가 봐서는 방통위가 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